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김형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의 국제화라는 좀 생소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사회복지, 아동복지 전공자들 있을 텐데, 저는 호주에서 한 20년, 한국에서 한 15년 이상 사회복지 정책을 강의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의 국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화 하면은 대개 무슨 세계 여행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전공하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봉사하는 사회복지인이 될 수 있을까? 우물안 개구리식 사회복지가 아니고 국경을 넘나드는 좀 멋쟁이 사회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이 강의가 재미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도전을 받으셔서 야, 나도 그 국제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원에 연락하시면 제가 특별히 강좌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한 3년 전에 중앙아시아, 뭐 타직스탄, 키르기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 이름도 생소한 이런 나라인데 상당히 못 사는 그전 사회주의 국가죠. 이런 나라에 다니면서 아동들, 특별히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사회복지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길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제 사회복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지만은 사회복지와 세계 빈곤의 문제, 세계 빈곤. 뭐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도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은 한국 밖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라면은 국내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지구촌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지구촌의 이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빈곤, poverty. 또 여러분들 강의하시면서 unmet needs, 충족되지 않은 욕구. 사회복지는 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는 세계 빈곤 퇴치의 한 영역을 담당할 텐데 어떻게 세계의 가난을, 빈곤 문제를, 불평등 문제를 사회복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커다란 과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협력, 국제봉사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시는 대로 인도적 고려, humanitarian,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타직스탄을 방문하십니다. 또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몽골을 방문해요. 왜요? 그 나라의
지하자원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지하자원, 가스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하자원을 우리나라가 좀 잘 수입해다가 쓸 수 있도록 잘 지내려고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을 증진시킨다든지 우리나라의 LG, 삼성 이런 제품을 그런 나라에 수출한다든지 원자재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우리의 필요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도 해요. 정치적인 것도 있죠. 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가서 한국이 아프리카를 도와준 적은 없는데 이번에 내가 3억 달러를 도와줄 테니까 아프리카를 좀 발전시키십시오. 그냥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반기문 그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달러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에 갔던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 요새 해외여행할 때 인천공항에서 1,000원씩 냅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 원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데에는 숨은 이렇게 의도가 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인도적 고려다. 또 다른 동기를 얘기한다면은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떤 국제적인 사회 정의라든지 또는 평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국제 사회복지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많이 썼습니다만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한국은 OECD. 여러분들 제가 OECD가 뭡니까 물어보면 영어로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없죠.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입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인데 여기에 개발협력국 DAC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이 2010년 가입하면서 2015년부터는 한국 GNP의 0.23%,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달러로 치면 30억 불,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13억 불 해외 개발 원조였는데 앞으로 30조, 3조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이에요. 이런 돈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낸 돈을 해외 개발 협력기금에 출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이 강좌를 들으실지 몰라도 우리 사회복지계 특별히 국제개발 NGO 분야에서 하는 얘기는 야 우리 이제 돈 벼락 맞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금이 국제개발 협력으로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할 일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국제개발하면 경제개발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려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해외 왔다 갔다 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어떠세요? 저는 사회복지학 교수지만은 국제 영어 통번역 자격증이 있고 독일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학 실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려면은 최소한도의 어떤 국제 감각과 어학 실력을 갖춰야 된다. 최소한도 그 정도 조건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유엔에 있는 인권본부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길에서 만나시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지만 1년에 2번씩 제네바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인권과 개발과 복지와 여성의 복지와 아동의 권리, 복지 이런 거에 관한 논의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촌 하면은 개발도상국 제일 먼저 떠오르죠. 저는 대학원 강의를 주로 많이 하는데 개발도상국 하면 여러분도 아시고 또 제3세계라고도 하죠. 제1세계, 2세계, 4세계는 오늘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루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복지하면은 개발도상국, 제3세계. 한국은 어느새 경제부국이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속했어요. 못 사는 나라를 경제빈국. 그래서 또 North and South 또는 남북이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운 좋아서 국민소득 2만 불을 가지게 된 한국은 경제부국에 속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안 읽어보셨겠지만은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왼쪽에 The End of Poverty,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고 한쪽은 White Man's Burden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 분 다 컬럼비아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이고 한국에도 자주 다녀갑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선진국들이 돈을 좀 많이 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 낙하산식으로 돈을 내보내서 해결하자 하는 그런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좀 동원해서 우리 사회복지에서에게는 지역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빈곤을 해결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인데 여러분들 이다음에 시간 있으면 이런 책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하죠. 오른쪽에 있던 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2차 대전 이후 국제개발 협력을 하기 위해서 2조 3천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은 해보십시오. 2조 3천억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 우리가 지난해 우리 국가 예산이 한 430억 불이었는데 2조 3천억이면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적어도 한 20-30배 되는 무지무지하게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난 60년 동안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려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8억의 인구가 하루에 $2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보시면은 여러분 주머니에 적어도 10,000원짜리 하나 들어 있습니다. 5,000원 이상 들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당장에 5,000원 이상이 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루에 $2도 못 버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돈이 더 많은 겁니다. $1 이하로 생존하는 인구는 약 12억이다. 물론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12억이 아니고 8억으로 줄어들었다. 28억이 아니라 18억 줄어들었다는데 숫자에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든지 현재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2, $1로 살고 있다. $1 가지고 뭐합니까? $1 가지고 먹어야죠. 입어야죠. 아프면 병원 나가야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죠.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욕구 이론할 때 아브라함 마슬로 했죠.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나셔야죠. 1단계가 뭡니까? 기본적 욕구, 생존권이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2단계는 뭐예요? 안정의 욕구, 안전. 어떻게 전쟁의 위협을 받지 말아야 되고, 동네 지나가다가 깡패들한테 매맞을 일 없고, 학대 또는 성범죄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가다가 강간을 당한다. 그거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소속감.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따가 나쁜 겁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다 자살하잖아요. 4단계는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사람이 차별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으면 그것도 못할 일이에요. 마지막 단계, 제일 좋은 거죠.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이들 다 키우고 또는 은퇴하시고 내 평생에 사회복지, 아동복지 공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한번 공부하면 한다. 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면 해본다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슬로우 욕구 이론의 지금 5단계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1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 못해서 굶어 죽어요. 자, 다음 절에 좀 봅시다.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서 매 5초마다 3명, 1분에 34명, 그중 어린아이가 70%인 24명, 하루에 5만 명, 1년에 1,8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세계 인구 중 5명, 즉 8억은 늘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과테말라, 남미죠. 여기 가면은 율락 여성이 된 아동, 몸 파는 아이들이 9세에서 13세예요. 어떻게 파느냐? 그 과테말라 시에서 돌아다니다가 납치당해가지고 저 아마존 장거리에 있는 그 벌목공들에게 놀이객감으로 팔려먹는 겁니다. 벌목공들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매일 나무자르는 장수들인데 그러한 아주 그냥 우람한 남성들에게 9살, 13살 나는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 평소에 저런 생각 해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새천년 개발계획 MDGs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면 당장에 새천년 개발계획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월요일인데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와서 인천 송도에 오셔가지고 국제회의를 하시고 그날 제가 국제회의 사회를 맡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실 때 오시는데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실 얘기가 새천년 개발계획을 이루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1번은 뭡니까? 1번은 빈곤 퇴치입니다.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아주 급빈과 어떤 그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자. 2번은 보편적 교육. 아이들이 아동이라면 누구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산모의 건강. 4번째는 아동 출산 사망. 아이가 태어날 때 죽는 거. 5번은 산모들이 산전산후에 의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6번은 HIV죠. 아프리카에 한 4천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 1,500만 명. 7번은 식수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 강의 끝난 다음에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새천년 개발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지구촌에서 달성해야 될 7가지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 욕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게 많습니다. 아동 건강,
또는 빈곤 문제 다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과제와 직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빨갛게 놓은 게 뭘까요? 저 아이가 뭘 팔고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의 눈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팔고 있는 걸 사주기를 바랍니까? 저 티슈예요. 화장지. 가난한 나라 아닌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화장지를 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지 팔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한국에서도 화장지 하나 살려면 500원, 1000원 그 정도인데 저런 나라에서 화장지 한 탈에 몇 센트 하지 않겠어요? 하루에 저게 다 팔릴까요? 팔려서 돈을 다 벌어봐야 한 1, 2불 되겠죠. 저 화장지 팔 미천장수 장만 하나 하고 돈을 빌리지 않았을까요? 팔아가지고 이입을 벌어가지고 집에 갔다고 합시다. 집에 누가 있을까요? 밥 못 먹은 병든 어머니, 일자리 없는 아버지, 동생들 다 먹여야 될 사람, 저 아이에게 돌아올 빵 하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국제사회복지라는 것이 저렇게 굶주리는 아이들, 거리에서 구걸하다시피 물건을 파는 아이들, 저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런 아이들의 복지를 한번 고민하는 것이 국제사회복지의 한 분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먹이지 못하는 빈곤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한두 개의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6.25 이후 약 150여 개의 외국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해외 원조도 많이 받았고 긴 얘기 안 하겠는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 분야에 약 150개의 외국 사회복지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월드 비전, 잘 아시죠? 어린이 재단, 이런 재단입니다. 태화 사회복지관, 서울에 있는 거. 이런 걸 보더라도 전쟁 중에 한국이 가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외국의 사회복지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나 하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사회복지와 국제협력을 얘기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갚자. 우리가 못 살 때, 굶주릴 때 도움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분야가 돼야 되겠는데 왜 사회복지는 안 나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국제사회복지 할만하다,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당시 150여 개의 외국 NGO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70%가 다 기독교 단체였었고요. 2011년 한국개발협력 편람이라는 데 보니까 한 92개의 국제개발협력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회복지 단체가 많지만은 외국에서 국제사회복지라는 단체가 한 100여 개 된다. 많지 않은 겁니다. 더 많아야 됩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동복지, 사회복지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취직할 수 있기 바라요. 국제기회기구, 국제사랑의 봉사단,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옥수재단 들어보셨을 거고, 국제의료협력단, Good Neighbors 들어보셨을 거고, Good People International, 글로벌 케어, 다일복지재단, 이건 서울에 최일도 목사가 하는 거고,
대한한방 해외 의료봉사단, 그러니까 한의학을 가지고 외국에 봉사하는 거고,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로터스월드는 불교재단이고, 비전케어 삼동인터내셔널은 전주에 있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삼동인터내셔널, 혹시 전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세계설린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만한 건 월드비전이 있고, 월드비전, 아프리카 미래재단, 월드쉐, 월드투게더, 웰 인터내셔널, 은평청사원은 서울에 있는데 아주 오래된 기관이고, 지구촌 공생회, 한국 JTS는 불교재단이고, 뭐 Save the Children Fund, 어린이재단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 YMCA 뭐 해서 여기에 제가 한 30개 정도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서울에서 좋은 사회복지, 아동복지학과 나오고도 이런 기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력이 세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국제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야심이 있으면은 영어 공부도 하시고, 눈을 좀 크게 뜨셔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0만 양병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청년 실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에 4만 명,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분야에 4만 명, 그 다음에 평화봉사단 2만 명 해서 10만 명을 내가 외국에 내보내겠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놨는데 실현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국제 감각이 있는 준비된 한국 젊은이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10만 양병설. 여러분 코이카 들어보셨죠? 국제협력단. 거길 통해서 외국 나갑니다. 바로 며칠 전에 스리랑카에서 일하던 국제협력단 단원 2사람이 벼락 때문에 낙뢰로 생명을 잃었죠. 지금 한 2~3천 명 나가 있습니다. 뭐 그 양반들 정말 애석합니다. 운 나쁘게도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세계 각처에 한국 젊은이들이 2~3천 명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 받고 왕복 여비 받고 의료보험 들어주고 군 대체 복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해외 봉사단 2년 하고 오면은 대학원 진학할 때 등록금도 지원합니다. 왜 그런 기회를 안 잡으세요? 2009년 해외 사업 전담 인력이, 그러니까 국제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이 한 278명, 한 300명 되는데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2011년에는 570명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앞으로 해외 사업 전담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복지 분야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데 관심 안 가지시겠어요? 꼭 관심 가지고 한번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갈까요? 물 길러 갑니다. 우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뭐가 안 보이나요? 그 흔해 빠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어요. 맨발 벗었고 얼마나 더워 보이는데 물 길러 간데 물이나 있겠어요? 물 가보니까 물의 질이 엉망입니다. 되게 썩은 물이고 황토물이고. 자, 이런 아이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아이에게 신발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아동보육센터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아주 간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시고 고민하시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국제협력 분야에 들어가려면 왕따 당해요. 평소에 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국제협력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사회복지냐 해가면서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잘 안 알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가 국제 사회복지 분야에 기여할 거 좀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제협력 현장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 국제사회복지 개발인가? 제가 이제 국제사회복지를 안 하고 개발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왜? 개발도상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복지 개발이라는 깃발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국제관계학과, 국제학과, 통상학과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복지 개발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경쟁력이 있겠다, 차별력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국제 경쟁력 잘 살펴봅시다. 아동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약물중독, 지역복지의 전문성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창출하는 거 사회복지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상담하죠. 역량 강화 들어보셨죠. people 스킬, human 스킬. 여러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경제 개발했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소셜 캐피탈, 사회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여러분들 욕구조사, 사회조사 방법론, 이런 연구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또 프로포절 작성, 프로젝트 개발, 사회복지가 늘 하는 얘기고 배우는 과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프로포절 작성, 프로젝트 개발 배운 적 없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 교육원에 신청하십시오. 제가 강좌를 하나 개설하겠습니다. 기획, 여러분들은 기획 전문가가 돼야 되고, 사회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지역개발과 커패시티 빌딩, 역량개발이죠. 지역복지, 우리 교육원에서 지역복지라는 강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복지 같은 기술은 국제개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펀드레이징, 기금 모으는 거. 저는 그 펀드레이징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20억짜리 커다란 장애아동 재활원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국제사회복지를 얘기할 때는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외 원주 활동에 있어서 코이카가 도와준 건데 보시면은 사회복지 분야의 31%, 교육 및 아동복지의 37%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개발 분야에 사회복지 쪽으로 저렇게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가 이미 저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난 9월에 유엔에 갔을 때인데, 저 사람들은 홍콩에서 그 NGO,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기들의 복지 문제,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태지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온 겁니다. 나한테 와서 직접 자기들의 문제를 토로해서 제가 유엔에 가서 회의할 때 자기들의 문제를 대변해 주도록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대단한 정열교회예요. 한국의 사회사업가들,
엔젤 워커들, 현장 전문가들도 제가 용돈을 모아서 다른 나라에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함께 이렇게 유엔 같은 데 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제보하는 그러한 아주 액티브, 활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을 합니다. 저런 것이 바로 사회복지고,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오렌지 색깔 옷을 입은 분이 홍콩 대학의 교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도 있고 현장 소셜 워커들도 있고 휠체어를 타는 클라이언트 저런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들 섞어서 제네바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위해서 만들었던 한국 사회복지가 국제협력에 들어가면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국제회의에서 발표했던 건데, 오늘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구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소한 분야, 사회복지와 국제협력이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